비유해봐. 안녕하세요. 여기는 따뜻한 남쪽 나라 대만이고요. 저는 유니크 패밀리의 S입니다. 우리 주부님들 설 연휴 동안 힘드셨죠? 제가 준비한 라임 비타민수 드시고 힘내세요. 그리고 설 때 먹는 대만식 디저트 보여드릴게요. 눈으로라도 드세요. 냄새부터 고소해요. 예전에 상까지 받았다는 디저트인데 속은 카레하고 육포맛. 신기한 조합인데 속에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단짠의 조화랄까? 상상이 안 가는 맛이죠. 근데 저희 집 애들 셋이 모두 다 맛있대요. 벌써 앞니 두 개가 또 흔들려서 조신하게 먹고 있는 저희 집 막내입니다. 오늘은 저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심정으로 부엌살림들 다 꺼내보려고요. 18년차 주부 부엌살림 대공개. 이건 거의 천사스프 전용 냄비인데요. 밑이 두꺼운 스텐 솥이에요. 이건 뭐라 해야 하나? 압력밥솥도 아닌데 뚜껑 안에 추가 달린 고깃찜 하면 좋은 역시 두꺼운 스텐 재질이고요. 그리고 작은 국냄비 2개 모두 다 이케아에서 샀어요. 이거는 이케아 건데 처음 산 건 플라스틱 뚜껑 손잡이가 깨지고 너무 저가로 샀나 싶어서 다시 같은 사이즈로 샀죠. 대신 손잡이도 스텐으로 된 걸로요. 단점은 냄비 속에 나사가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작은 팬 2개, 하나는 간단히 식재료 데치는 용도, 하나는 막둥이 반찬 볶는 용도로 써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궁중팬인데요. 맥반석 재질이고 내구성이 좋은데 단점은 팬이 너무 두꺼워서 많이 무거워요. 제 팔도 두꺼워지게 하는 원인 제공자. 다음은 흔하디 흔한 테팔 코팅팬.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아무래도 인덕션용인 것 같아요. 이것은 스테인레스인데 얇은 편이라 무언가 대량으로 빨리 삶기 좋아요. 마지막은 지인이 선물해 주신 돌솥 냄비. 저희 5인 가족 한 끼 순두부찌개 해먹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이 외에 곰국 냄비 엄청 큰 거 하나랑 수건 삶는 솥 하나 있어요. 평소에 5인 가족 삼시세끼 먹는데 냄비하고 솥이 총 10개 정도? 많은 편인가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비하인드 스토리. 보시다시피 뭐 하나 고가 브랜드 상품이 아닌 정말 평범함을 넘어 험블해 보이는 부끄러운 살림살이라 도입 후에서 민낯을 보여드리는 심정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흉보지 마시길. 실은 제가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는 유튜브를 거의 안 보던 사람이었어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이유 1. 체력도 안 되고 모범도 안 되고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5인 가족 3끼 차려 먹고 새아이 홈스쿨 중이고 여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지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전자제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희한한 엄마라서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규칙을 정했거든요. 엄마는 맨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이들 못하게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새우와 굴을 넣은 순두부찌개 정말 끝내주게 시원하답니다. 돌솥에서 더 빛을 발하는 순두부찌개예요. 그리고 감자와 당근을 채 썰어서 소금에 살짝 절였어요. 한 시간이 지나면 물이 이렇게 생겨요. 눈대중 ET.
섞어보시고 점성이 부족하면 전분과 밀가루를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첨가물이 많은 부침가루 대신 전분과 밀가루를 동량으로 섞으면 바삭한 감자전이 된답니다. 이렇게 서로 엉겨 붙을 수 있을 정도로 한 밀가루 4스푼, 전분 4스푼 넣었어요. 여기다 살짝 약간 걸쭉해 정도. 그래도 가끔 봤던 살림 브이로그를 통해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됐어요. 특히 코팅팬의 유해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다음 달이면 다시 저희가 한국으로 이사할 타이밍이라 살림을 새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한국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모두 교체할 때 좀 더 건강에 해롭지 않은 제품으로 준비해야겠어요. 혹시 가성비 좋은 제품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쪼잔한 엄마, 달걀 2개 풀어놓고 5이 노나 먹어요. 맑은 순두부에 고추기름을 넣었더니 이렇게 얼큰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은 고추기름을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얼큰한 국을 즐길 수 있답니다. 평범하지만 추운 날씨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집밥과 가족이 있어 감사해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이유 2. 기죽지 않으려고. 저는 평소에 건강 관련이나 특정한 목적으로 시청하는 소수의 강의 채널 외에는 핸드폰은 거의 알람과 급한 연락망으로 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채널 운영에 사명감을 갖고 뭣도 모르고 뛰어들게 되었죠. 특별히 꾸미지도 않은 집안 살림에 꾸질꾸질한 옷차림과 새로 산 그릇 하나 없는 것이 저의 컨셉이라면 컨셉이었어요. 그러다가 채널 운영하는 도중에 계속 다른 이웃님들의 살림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우아하고 음식도 먹음직스럽고 완벽해 보이는 남의 집 살림을 보고 있자니 기가 죽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뼈 없는 감자탕을 가스불에 올려놓고 택배를 열어봐요. 반가운 쿠팡! 대만에서 처음으로 쿠팡 주문을 했어요. 가공육과 즉석 식품은 잘 먹지 않는데 대만 떠나기 전에 로켓 배송을 체험 삼아 이용해봤어요. 모두 비상식량들. 왜냐면 600원이 지나야지 무료 배송이 되거든. 그래서 엄마가 뭐 런천 미트 거의 먹지 부대찌개 거의 먹지 않은. 1년에 애들이 빈정거려요. 두개 사는데 1년에 충분히 있어. 내일까지 못 먹어. 실망하는 식감이 아이들. 부드럽고 짜지 않대? 이사 준비하다 보면 먹을 때가 올 것이란다 그들아. 안 주는 엄마. 유튜버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이유 3. 내 개성을 고수하기 위해. 저는 이렇게 애들과 온종일 지내면서 밤에 잠깐씩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저의 색깔과 신념이 흔들릴까봐 마음 놓고 다른 채널을 시청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혹시 제가 다른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흉내내거나 나의 색깔이 퇴색될까봐 시청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뭐 그래서 구독자와 조회수가 많이 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명절 앞두고 겉절이를 좀 담궜는데 배추에 겉잎을 미리 삶아 놓아서 시래기 대신 넣어도 참 맛있답니다. 돼지 등뼈보다 앞다리살로 만들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에고, 아름다운 고기의 이 자태가 안 찍히다니. 뼈가 없으니 먹기도 편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훨씬 경제적이랍니다. 막내 먹을 분량을 덜어내고 고춧가루를 추가했어요.
스텐 냄비의 무거운 뚜껑이 열 발산을 막아주고 수분도 잡아줘요. 배추도 오래 끓이니 부들부들해지고 물론 고기도 야들야들하게 삶아졌어요. 이제 냠냠 맛있게 먹어볼게요.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캔들에 새해 소망을 다시 담아 저녁 시간을 맞이해요. 배추를 쭉쭉 찢어서 밥을 한 입 싸 먹어요. 진짜 무섭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올 한 해 무엇보다 집밥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버가 유튜브를 보지 않았던 이유 3. 비교하지 않고 내 삶에 만족하기. 아참,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는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몇 번 유명 주부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스물스물 제 안에서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부러워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쩜 망했다 싶었죠. 부러움을 넘어 내 삶이 불만스럽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찮다고 느꼈던 끔찍한 순간도 솔직히 있었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신 분 살짝 손들어 주시면 감사해요. 이제는 그때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찾았어요. 아무리 저의 채널이 떡상되지 않더라도 조회수나 댓글이 없더라도 그리고 혹시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도 제 안에 꼭꼭 간직한 마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거든요. 나의 있는 그대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속의 음성이 들렸어요. 소고기 사태, 네, 삶은 건데 이거 가지고 쉽게 육개장을 만들 수 있어요. 비싼 냄비가 없어도 고가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해도 근사하고 넓은 집이 없어도 반대 방향으로 결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내가 한 집밥이 맛있다고 먹어주는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고 매일 하는 집밥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 비교하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질투와 부러움이라는 수렁 안에 빠진다는 것,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얻은 교훈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부엌 살림으로도 얼마든지 맛있는 집밥을 만들 수 있답니다. 한 10인분, 9에서 12분 나올 것 같아서 소금. 콜라비는 무보다 식감이 더 단단해요. 오래 끓여도 뭉개지지 않은 것이 장점이어서 육개장에 적합해요. 평소에 여유 있을 때 소고기 사태를 삶아서 소분해 놓으세요. 그리고 배추나 얼갈이 같은 채소가 싱싱할 때 삶아 놓고 냉동 보관하면 육개장도 뚝딱 만들 수 있답니다. 막내를 위해 고춧가루 소량만 먼저 넣고 나중에 추가할게요. 채소와 고기 듬뿍. 쌍란을 발견했는데 이것도 쌍란인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쌍란일 것 같아요. 크기가 쌍란 2개의 쌍란 4개의 쌍란이거든요. 당면은 작은 스텐 냄비로 끓이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육개장에 당면이 빠지면 섭섭해하는 우리 아이들 넉넉히 주어야 해요. 달걀도 큰 냄비에 풀어 넣지 않고 그때그때 작은 냄비에 풀어 넣어요. 저는 섬유질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육개장을 참 좋아한답니다. 후추 뿌리면 돼. 장례식장에
다른 밑반찬이 없을 때도 정성껏 끓여놓은 육개장만 있으면 5인 가족 맛있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요. 요즘 새로운 식습관이 생겼어요. 채소,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서서히 오른대요. 그래서 처음 면입은 채소를 먼저 먹도록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국물도 최소한으로 먹고 있고요. 따끈한 육개장 한 그릇으로 몸과 마음이 살살 녹아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사회관계망을 대체하는 순기능도 있답니다. SNS 사용에 있어서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연령대가 낮을수록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삶의 만족도의 부정적 요소가 되는 반면 중장년층의 경우 오히려 SNS를 통해 삶의 만족도가 향상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과거 집집마다 담장이 났던 시절에는 사회관계망이 촘촘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삶을 공유했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이 예전과 같은 사회관계망을 대체한 것 같아요. 요즘은 사랑방에서 모이는 대신 SNS를 통해 댓글로 주부들이 고민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하고 삶을 공유하게 되었죠. 한국식 김치만두와 중국식 부추만두예요. 아이들이 이제는 제법 잘 빚는 것 같아요. 만두를 빚고 바로 쪄서 시식해봤어요. 집김치로 만들어서 자극적이지 않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버터구이, 치킨. 목초닭이라 허벅지 다리 두 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살도 튼실하고 쫄깃하니 맛있어요. 이렇게 칼집을 내고 버터 조각을 그 안에 쑤셔 넣어요. SNS로 인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만 주의할 것은 지나친 상업적인 콘텐츠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빈곤의 격차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물론 자기에 맞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역량과 지혜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전쯤 지인이 오븐을 빌려줬어요. 덕분에 집밥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윗면이 바삭하게 잘 구워졌어요. 오래된 오븐이라 50분 정도 걸렸어요. 뒤집어서 30분 더 구워줘요. 이때 원하는 채소와 함께 굽는다면 더 균형 잡힌 식사가 되겠죠? 닭이 구워지는 동안 감자 브로콜리 스프도 만들었어요. 명절에 전통 음식을 먹는 것도 좋지만 가끔 색다른 메뉴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희 집 병아리들이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아들 녀석이 바삭하게 구워졌다고 엄청 좋아하네요. 저는 채소를 먼저 몇 개 집어먹고 제가 좋아하는 감자 스프 맛을 봐야겠어요. 보잘것없는 살림살이지만 이렇게 푸짐하게 저녁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따라 더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줄어들게 한다니 아이들끼리도 비교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다른 집 아이들과는 더더욱 비교하지 않으려고요. 우리 집 아이들이나 옆집 아이들이나 한 명 한 명 지으신 그대로 반짝이는 빛깔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민낯을 드러내는 심정으로 저의 부엌 살림을 꺼내봤어요. 혹시 한 명이라도 저의 수수한 모습을 보면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